여러분,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이 태권도가 그냥 스포츠가 아니라고 합니다. 뭐랄까, 일종의 선교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무술, 태권도가 어떻게 신앙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무술이 선교가 될 수 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의정부에 있는 한 태권도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다양한 얼굴들, 이분들이 바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이곳은 그냥 운동만 하는 곳이 아니라 뭐랄까 공동체의 중심 같은 곳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공동체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신봉수 목사님과 그분이 여는 주일 모임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지친 이분들의 삶에 이곳이 잠시나마 쉼을 주는 정말 소중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신 목사님의 이런 헌신이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닙니다. 1992년부터 태권도 선교를 위해서 방문한 나라가 무려 33개국이래요. 33개국. 와,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권도는 정말 탁월한 선교의 도구다. 바로 이 한마디에 그분의 동기와 이 사역의 핵심이 전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도장에서 땀 흘리는 수련생들은 대체 어떤 분들일까요? 대부분 네팔, 캄보디아, 중국 같은 곳에서 온 20대, 30대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공장에서 장시간 힘들게 일하고 이 무료 주일 수업을 들으려고 멀리서 3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한대요. 대단하죠. 2012년부터 지금까지 380명이 넘는 분들이 이곳을 거쳐갔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적도 다르고 태권도 실력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런데 신 목사님 지도 아래에서 다 같이 땀 흘리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태권도만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이 치열한 수련이 끝나잖아요? 그럼 모두가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술 교실 그 이상인 거죠. 자, 일요일 오후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오후 3시 반, 도장에서는 기합! 소리와 함께 힘찬 발차기, 주먹 찌르기가 한창입니다. 육체적인 단련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그러다가 딱 5시가 되면 땀에 젖은 채로 모두가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그리고 거기서 영적인 위로를 얻고 또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노동자 소피아 씨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이분이 겨루기가 제일 재미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실 교회라는 곳은 처음 와봤는데 여기서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경험이 이분에게 얼마나 새롭고 또 의미가 깊은지 느껴지는 대목이죠. 네팔에선 람 씨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올해 가장 감사한 일이 바로 태권도를 배우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와, 정말 태권도 수련이 어떻게 곧바로 영적인 여정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강력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 한쪽에서는 정말 역동적인 수련이, 다른 한쪽에서는 고요한 예배가 굉장히 대조적이죠. 하지만 이 둘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단련이 어떻게 영혼의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바로 이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이 작은 도장 이야기가 그냥 특별한 하나의 사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보면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 목사님의 이 사역은 단순히 한 개인의 헌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움직임의 한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 바로 숫자 40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세계 태권도 선교 협회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나라의 수입니다. 활동 범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시아의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요.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 캐나다, 유럽의 독일, 영국, 그리고 아프리카의 케냐, 탄자니아까지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네트워크인 셈이죠. 그리고 신 목사님의 활동은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른 게 아니에요. 세계 태권도 본부, 바로 국기원에서 장애인분과 위원장으로 임명될 정도로 태권도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지역 사역이 더 큰 공식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학문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바로 레포츠 선교신학이라는 건데요. 레포츠, 그러니까 레저와 스포츠를 합친 말이죠. 이걸 종교적인 선교 활동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지 연구하는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다시 말해 스포츠 선교라는 게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식 학문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깊은 역사와 체계를 갖춘 태권도 선교. 그렇다면 그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다음 세대도 이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 그러니까 10대들은 과연 어떤 미래를 꿈꿀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신 목사님이 직접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결과가 진짜 흥미롭습니다. 1위가 뭔지 아세요? 잠자기였습니다. 23명이나 이걸 꼽았어요. 2위는 여행, 20명, 그리고 3위는 게임, 11명이었습니다. 요즘 10대들의 솔직하고 아주 현실적인 소망들이죠. 그런데 이런 꿈들이 선교사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결과와 아주 대조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 태권도 선교사나 선수가 되고 싶다고 대답한 학생은 단 6명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바뀌고 또 꿈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누가 이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